자, 그 다음 계속 설명을 합니다. 지금 개발된 시나리오들은 포함을 해야 돼요. 어떤 불편 추정치, 뭐에 대한 catastrophic loss, 그죠? catastrophe가 꼭 뭐 natural catastrophe만 있는 게 아니고 인재도 있잖아요, 그죠? man-made catastrophe도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그 재난 관련된 손해들에 대한 확률에 대한 추정치도, 불편 추정치도 포함을 해야 된다. 뭐 하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계약 하에서 그러한 시나리오들은 그 가능한 클레임, 그러니까 미래 계약에서의 가능한 어떤 클레임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요거는 뭐 이제 계약 경계 안에 있다는 얘기고, 첫 번째 문장 너무나 짧은 기준서에 없는 짧은 내용인데 catastrophe,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지금 태풍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뭐 세 개가 지금 동일한 패스로 해서 이제 치는데, 그게 꼭 그 손해보험 회사만이 아니라 인명 피해도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왜 뭐 건물 이제 타가지고 뭐 여러 사람이 이제 죽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이 쫙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야, 이거를 참 기술적으로 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게 또 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재보험 쪽에서 많이 되고 있고, 뭐 일부 이제 앞선 회사들은 이미 뭐 시스템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아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만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포함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공시에서. 나 뭐 저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지만, 그죠? 계약이나 어떤 담보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그 기술적으로는 아주 챌린징한 숙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업은 그 확률, probability and amount, 그죠? 미래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과 그 다음에 확률을 추정하는 것으로 한다. 뭐에 existing, 지금 존재하는, 보유하는 계약들 하에서 내가 매저하려고 하는 그룹 오브 컨트랙트에, 물론 거기에 또 기술적으로 이 그룹이 이제 작기 때문에 어떤 더 큰 모집단의 것들을 추정을 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걸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이제 기술적으로 쉬운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시나리오를 전체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배분을 한다, 그런 얘기가 기준서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고, 뭐 어쨌거나 잠시 그거를 이제 이야기 말씀드렸고, 뭐에 기초해서 그 다음을 포함한 획득된 정보의 기초하에서 뭐예요? Information about claims already reported by policyholder, 그죠? 어떤 그 과거의 결과인데 계약자에 의해서 보고된 이미 보고된 클레임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인터널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다 이제 그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타 정보, 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어떤 추정된 그런 특성들, 그 보험 계약들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그리고 이미 추정된 어떤 characteristic, 특성에 관한 다른 정보들,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 그죠? 획득된 정보 근거 하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계약들 하에 어떤 그 미래의 지급액과 그거의 확률을 추정해야 된다, 그죠? 자꾸 이제 probability하고 이제 amount, 타이밍까지 나오는데, probability 추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게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내가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듣기가 굉장히 지겨우실 텐데, C, 그러니까 이제 historical data, 역사적인 데이터, 뭐냐? entities own experience예요, 그죠? 과거 경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supplemented, 보완되는 거예요, 보충되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 그죠? 그 다른 소스, 그죠? 회사 내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소스로부터의 과거 경험치, 그죠? 그거에 의해서 서플리멘트 되는, 필요하다면, 그죠? 그 특히 이제 뭐 그 캐타스트로피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어떤 조그만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아니면은 이제 역사가 얼마 안 된 회사 이제 전체 이제 글로벌리 보면 신생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게 내가 신뢰할 만한 크레더블한 그런 어떤 트렌드나 이런 데이터 자체가 이제 부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역사가 일천해서 어떤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트렌드를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소스로부터 그거를 보충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데이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조정돼야 돼요. 뭐를? current condition, 그죠? 현재 조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내가 지금 그 인슈얼드한 파퓰레이션의 특성이 달라진다면, 그죠? 아니면은 다르다면, 그죠? differ 이건 현재고 달라질 거라고 예상된다면, 예를 들어서 because of adverse selection, 갑자기 이제 adverse selection이 증가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경기 순환하고 adverse selection하고 많이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경기가 침체하에 있을 때는 클레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adverse selection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와서 보험을 또 가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경기 순환이나 뭐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 증가한다 그러면 insured population의 characteristics가 will differ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데 뭐랑 다르냐? 그 population의 those 특성과 characteristics와 달라요. 이제 historical 데이터의 기초로서 사용되었던 그런 요 population의 특성하고 이런 내가 insured한 population하고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adverse selection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그게 언더라이팅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죠. 저게 뭐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약을 받아들일 때 어떤 언더라이팅 스코링도 하고 뭐 과거의 어떤 그 클레임 히스토리나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 프라우드 그 사기죠, 사기, 보험 사기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우리가 반영을 하는데 회사 내부의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막 그 계약을 늘리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을 루스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하고 똑같다라는 어떤 조건 하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current condi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insured population하고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에 있던 예전에 그런 컨디션하고 아니 그 population의 characteristics하고 다르다면 그러면 그런 current condition에 맞춰서 과거 데이터가 adjust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또 두 번째 예는 뭐냐? Their indication이 뭐냐? 뭐를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죠? historical trend가 역사적인 트렌드가 계속되지 않을 거다. 그죠? 과거에 이렇게 과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new trend가 will emerge. 그죠?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새로운 economic, 경제적인, demographic, 인구적인 측면에 또 다른 어떤 변동이 may affect cash flows, 그죠? 그런 것들이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historically 봤던 트렌드가 그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indications that, 그죠? 역사적인 히스토리 트렌드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뭔가 인디케이션을 내가 인디케이트 한다는 거는 뭐를 그 가르치는 거고 지침하는 거니까 지칭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죠. indications that 새로운 트렌드가 emerge 할 거다. 그리고 that economic, demographic and other changes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현금 흐름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보험 계약으로부터 그 파생하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there have been changes 변동들이 그 있어 왔어요. in items 다음에 아이템 하에서 예를 들어서 underwriting procedure 그죠? 아까 저 adverse selection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회사의 내부 underwriting procedure, underwriting policy
그리고 프로시저 자체도 이제 변동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claims management procedure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일할 때 굉장히 그 어포인티드 액츄리가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기술을 하더라고요. 액츄리즈 레포트에 대해서. 주니어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귀가 닳도록 듣고 기본적으로 언더라이팅과 어떤 클레임 여기에 필로소피 아니면 프로세스, policy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동돼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분석을 해서 그 내용들 자체를 이제 어떤 내가 부채를 추정하는데 반영하는 걸 하더라고요. 지금은 특히나 이제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스토캐스틱한 세계가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과거 경험 데이터의 relevance, 그죠? relevant하다, 적절성에, 그죠? 요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underwriting procedure나 claims procedure 이런 아이템들에 있어서의 변동들이 있어 왔다. 저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adjust 해야 된다고요. 그냥 과거 경험 데이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C 안에 이제 1, 2, 3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unbiasedness 지나서 이제 market variable, non-market variable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market variable은 뭐냐? variables that can be observed. 관찰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거 뭐로부터? 마켓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관찰되어지거나 우리가 획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적으로 그 거래가 되는 어떤 뭐 유가증권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사용되는 interest rate 이런 부분들 유가 가격 그죠? Prices of publicly traded securities 공공적으로 거래가 되는 유가증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이자율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마켓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non-market variable은 뭐냐? 그거 이외의 모든 베리어블. 예를 들어서 frequency and severity of insurance claims and mortality. 그죠? 그러니까 보험의 어떤 클레임에 있어서 그 빈도, 발생 빈도. mortality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사망 frequency죠. 사망 발생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frequency, severity 하고 insurance claims and mortality 사망 관련된 거 아니면 다른 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느 만큼의 금액이 나가는지 뭐 페이스 어마운트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페이스 어마운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뭐 그 회사마다 다를 텐데 저거를 뭐 그 전체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참조 위험률 인더스트리 데이터죠. 인더스트리 데이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own.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안에 없지만 entity specific 얘기해요. 그죠? 그 엔티티의 고유한 그런 가정들은 non-market variable을 써야 돼요. 정말로 나는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너무나 데이터 양이 회사 마켓 쉐어가 작아서 데이터 양이 너무 부족해요. 게다가 뭐 담보별로 구별하고 뭐 하고 이제 막 하다 보면 작아요. 작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그 저것도 뭐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이제 어떤 뭐 partial credibility나 여러 가지 우리 계리 쪽에서 글로벌리 accepted 되는 프랙티스를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non-market variable, entity specific한 그런 variable assumption들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market variable, non-market variable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어떤 유가증권 거래되는 유가증권이나 interest rate 뭐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었죠. market variable은 일반적으로 financial risk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give rise to financial risk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찰된 어떤 이자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non-market variable은 will generally 뭐예요? non-financial risk다. 그래서 빌딩 블록 2에 이 financial risk가 있죠. 이제 저쪽 그 자산 쪽 말고 이쪽에 어떤 그 인슈런스 리스크 관련된 캐시플로우 하에서 그 다음에 non-financial risk, 리스크 어드저스먼트죠. 빌딩 블록 3. 예를 들어서 mortality rate,
뭐 morbidity, longevity, 뭐 아니면은 그 손해보험 쪽에서의 frequency, severity 뭐 이런 것들 앞에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this will not always be the case. 이 위에서 얘기한 이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 That relate to financial risk. financial risk를 관련제요. 뭐에? For which variables cannot be observed in or derived directly from market.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까 봤죠, 그죠? 관찰되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내가 그 얻을 수 없는 변수들과 관련되는 financial risk 이거에 관련된 어썸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인데 그 마켓이나 이런 데서 내가 그 구할 수가 없어요. 관찰되거나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 중에서 우리가 보통 yield curve라고 얘기하죠. 그죠? yield curve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텀에 따라서 그 yield rate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이 그 시뮬레이션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보통 ESG 그래서 Economic Scenario Generator에서 저거를 뭐 10만 개, 20만 개, 뭐 50만 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이 있다고 봐야 되나 이게 그죠? 그래서 뭐 산업은행에 뭐 그 하여튼 몇십 년, 뭐 10년인가 뭐 20년짜리를 이용을 해서 뭐 리퀴디티 프리미엄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서가 완성되기 전에 일단 업계에서 얘기가 됐는데 기준서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 안 하고 그냥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그 yield curve, yield rate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얻거나 그래서 없는 어떤 interest rate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미국은 뭐 30년, 40년짜리 가버먼트 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 프리라고 보는 거죠. 미국 정부가 뭐 파산할 위험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한번 IMF가 왔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 자체에 또 있다고 하더라도 마켓에서 별로 수용을 안 하고 기관이 강제적으로 사면 모를까. 그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 변수의 어떤 추정치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관찰 가능한 어떤 마켓에서의 프라이시스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그 데이터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켓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엔티티는 그 아주 최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 관찰 가능한 인풋 이거에 대해서 그 최대한 사용을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서에서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공정가치 이 안에서 79절 여기에서 기술된 것들을 제외하는 관찰 가능한 마켓 데이터, 그죠? 마켓 데이터를 위해서 그러니까 substitute its own estimate을 여기에서 IFRS 13 공정 가치 이 부분에 paragraph 79에서 기술하는 거, 그죠? 그걸 제외한 관찰 가능한 시장 데이터 이거와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뭔데요? 그러면 한번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observable한 관찰 가능한 인풋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여기서 가져와서 대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확실히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consistent with IFRS 13 여기 공정가치 측정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variable들 그죠? 변수들이 그 내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얻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마켓에서 그 variable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좀 어디서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죠? 그 they shall be as consistent as possible.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IFRS 13 consistent with
그러니까 IFRS 13하고 일관성이 있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얻은 것들은 가능한 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랑? observable, 관찰 가능한 마켓 베리어블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3 공정 가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험이 다른 거는 사실 fair value measurement를 할 수가 없는 게 뭐 보험 계약 자체가 막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리 마켓에서 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자기 비즈니스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망하려고 그래서 다른 회사한테 판다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밸류에이션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강조를 제가 드렸었는데 비즈니스 온고잉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산, 그죠? 그 third party한테 라이ability 테이크오버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어떤 전체 집단적으로 거래되는 데 있어서 페어 밸류예요. 근데 굉장히 스페셜하게 트리트되는 왜냐하면 보험계약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페어 밸류 메저먼트 여기에 거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구할 수 없을 때 거기에서 가져오지만 아주 그 어느 정도 유사한 여기서는 얘기 안 나옵니다만 observable market variable하고 상당히 이제 되도록 그래서 여기 as consistent as possible 얘기한 거는 되도록 하여튼 그 부분하고는 좀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생기니까. 그리고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건 blend, a range of views, 그죠? 여러 의견을 사실 혼합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possible future outcome, 그죠? 가능한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뷰를, 그죠? 견해들을 혼합시킨다라고 하는 게 market prices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반영을 해요. risk preferences of market participants. 마켓에서 지금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리스크에 대한 preferences, 그죠? 리스크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선호도 우리 보통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risk lover, risk neutral, 그다음에 risk averse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preferences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 프라이스라는 게 뭐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그 특히 이제 파이낸스 쪽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possible future outcome.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어떤 그 파생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한 expected value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일찍부터 그런 그 어떤 뭐 아주 복잡한 그런 뭐 콜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공부할 때 무슨 하여튼 희한한 무슨 마닐라 옵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이름의 옵션들이 나오면 그거를 프라이싱 했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를 수학과 교수들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로 되게 복잡한데 원리적으로는 뭐냐 다 future possible outcome.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payof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의 payoff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probability 부분들을 추정을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개념이에요. probability weighted mean을 구한 게 바로 옵션의 프라이싱이 되는 거예요. 금융파생 상품 중에서 가장 복잡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they are not a single point. 그죠? 하나의 딱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딱 싱글 포인트 포캐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 딱 찍은 점 추정, 점 포캐스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range of view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켓 파티시펀트의 리스크 프레퍼런스도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결과가 우리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마켓 프라이스하고 다르다면, 예? 다르다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마켓 프라이스가 틀렸다라고
그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켓 파티시펀트의 어떤 그 프레퍼런스, 리스크 프레퍼런스나 아니면은 그 피처 아웃컴에 대한 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싱글 포인트 포캐스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그걸 마켓 프라이스에 지금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자체는 이제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적용, 마켓 베리어블의 중요한 적용은 그죠? 어떤 개념이에요. 어떻게 한다? asset, replicating. 뭔가 내가 그 유사한 자산,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복제 자산, 그죠? 그거를 그 복제하는 자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내가 복제하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켓 베리어블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마켓이니까 그죠? 마켓에서 이런 내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마켓 어떤 어썸션들을 내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마켓 안에서 이거와 레플리케이팅 된 거의 복제한 굉장히 유사한 거란 얘기죠. 그런 에셋이나 아니면 그 에셋 포트폴리오 이거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레플리케이팅 에셋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그죠? 이것은 뭐냐? 그것의 현금 흐름이 exactly match해야 돼. 아주 그냥 정교하게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나오겠죠. In all scenarios,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그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cash flow가 매치해야 돼요. 뭐하고? conceptual cash flow, contractual 계약의 현금으로 하고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의 그런 계약 하에서의 현금 흐름하고 exactly 매치하는 그런 현금 흐름을 가진 게 replicating asset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뭐에 있어서 금액이 발생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uncertainty, 불확실성에 있어서 exactly match,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xactly match 되는 거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좀 유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어떤 경우에는 replicating asset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cash flow, 일부 cash flow와 관련해 가지고 존재할 수 있어요. 보험 계약의 어떤 그룹에서 파생하는 그 일부 현금 흐름, 예? 이거와 관련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fair value, 공정가치. 그 자산의 어떤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는 반영을 해요. 둘 다 뭐를? 그러니까 그 예상 현가, 그죠? 이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의 예상 현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현금 흐름들과 관련된 리스크. 이것에 둘 다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fair value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fair value에 대한 상당히 교과서적인 그런 데피니션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replicating, 복제하는 portfolio of asset이 존재한다면 뭐에 대해서 그 어떤 일부 현금 흐름하고 딱 매치하는 그런 복제 어떤 자산이 존재한다면 기업은 그 에셋에 그죠? 포트폴리오 에셋에 그 공정 가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행 현금 흐름, 적절한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 replicating asset 포트폴리오의 공정 가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instead of 그러니까 뭐 그 cash flow나 아니면 discount rate을 아주 explicit하게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서로 명백하게 분리해 가지고 추정하는 대신에 그 에셋에서의 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켓 베리어블 관련해 가지고 자, IFRS 17은 그 기업으로 하여금 다음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replicating portfolio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replicating asset이나 어떤 portfolio asset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어떤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런 그 복제하는 재산, 복제하는 그 포트폴리오 에셋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기업이 그 선택을 해요. 뭐라기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한다면,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엔티티는 그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뭐에 대해서 that 이런 복제 포트폴리오 테크닉이 그런 현금 흐름, 내가 추정하려고 하는 현금 흐름에 아주 materially different하다. 이건 내가 쓸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 차이가 크다. 차이가 큰 그런 걸로 unlikely니까, 그죠?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하게 하는, 그죠? 그런 replicating portfolio 테크닉,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크게 뭐 이거를 쓸 필요는 없지만, however, 그죠? 요게 존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다른 테크닉을 채택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테크닉 말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replicating portfolio 테크닉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unlikely to lea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materially different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materially different 하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죠? 이게 원칙의 이제 그런 문제점이 이런 거죠. materially different.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전 시간인가 처음 시작할 때 왜 그 significance에 대해서 define 했잖아요. 그죠? 과연 유의하다는 게 뭔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죠. materially different. materially different 하다는 건 significant 하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significantly 다르지만 않다면 그러면 replicating portfolio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원래 있는 이제 추정 방법 이외에 replicating portfolio method를 제외한 그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stochastic modeling 테크닉, 그죠? 보통 얘기하는 이런 테크닉들은 maybe more robust. robust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아주 빠르고 정교하고 엄청나게 이제 그 sophisticated 하기도 하고 이렇다 이거죠. robust, more robust, 그죠? 그 다음에 또 or easier, 더 쉽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하기에? implement 하기에.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모델링이라고 다 그 아주 implement 하기에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하기에도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다면 어떤 significant interdependencies between cash flow, 그죠? cash flow는 뭐냐? 그 자산의 어떤 수익성이 있죠. 수익성에 근거해서 변동하는 자산의 return, 이거에 따라서 변동하는 현금 흐름과, 그죠? 그 다음에 다른 cash flow, 이거 두 개 사이에 어떤 significant한 interdependencies, 그죠? 상호 의존성이죠. 그죠? highly interrelated 돼 있는 거 하고는 또 interdependent 하다. 그죠? 서로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서로 굉장히 종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일정한 룰에 맞춰 가지고 동시에 이제 같이 변하는 그런 어떤 유의한 그런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면 스토캐스틱 모델링 같은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테크닉이 아니라 이런 스토캐스틱 모델링 같은 다른 테크닉들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또 그 효과를 robust 잘 볼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implementation 하기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judgment is required to determine, 그죠?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해요. 어떤 내가 테크닉을 쓸 것인가. 그리고 그 가장 그 어떤 일관성, 시장에 그 마켓, 시장에 관찰 가능한 변수와 일관성이 있다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테크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해요. 어떤 특정한 주어진 상황 하에서 특히나 테크닉 이 방법론이 그러니까 사용된 방법론은 이러이런 결과로 result in 또 측정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must 귀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옵션이나 개런티 그죠? 우리 보험 계약은 특히 이제 생보 같은 경우는 옵션 앤 개런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옵션 어떤 형태의 옵션이나 개런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측정하는 결과 이것으로 사용되는 기법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뭐에 포함되어 있느냐? 보험 계약에 옵션의 개런티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옵션하고 개런티 이런 부분들이 관찰 가능한 시장의 어떤 가격들 이런 옵션하고 개런티 시장에 있는 옵션 앤 개런티 존재한다면 if any 존재한다면 이런 거에 관련된 그죠? 그와 관련된 관찰 가능한 시장 가격과 일관성이 있는 그죠? 일관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보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옵션이나 개런티의 측정 그 결과로 귀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리퀘어먼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non-market variable 나왔어요. 이제 비시장 변수의 추정은 반영을 해야 돼요. 모든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어떤 evidence, 그죠? 내가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둘 다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반영해야 된다. non-market variable에 대한 추정. non-market variable, 그러니까 non-market external data 외부에서 내가 이제 비시장 데이터를 얻어요. 예를 들어서 모텔러티 관련된 거는 우리 회사가 아니고 경험 부분이 아니라 national, 그죠? 어떤 국가 전체의 어떤 사망률 통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뭐뭐 할 수 있어요. more or less 다소 이 부분이 다소 뭐 더 적절할 수도 있고 덜 적절할 수도 있어요. 내부 데이터에 비해서. 그러니까 internally developed mortality statistics. 자, 한국에도 지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런 사망률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에 의존해 있느냐?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그죠? 상황에 따라서 내부의 어떤 데이터에 비해서 더 적절하거나 덜 적절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엔티티 라이프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발행하는 엔티티는 단지 어떤 National Mortality Statistics 국가 전체의 어떤 사망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shall not. 예? 그러나 고려를 해요. 다른 합리적이고 supportable한 internal and external sources of information available 이용 가능한 내 외부의 합리적이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모든 어떤 정보들을 다 고려를 해요. 과도한 비용이나 어떤 노력 없이 뭐 할 때 unbiased estimate of probability 그죠? mortality 시나리오를 내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인슈런스 컨트랙트 관련한 모텔러티 시나리오의 확률을 그죠? 불편 추정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언바이어스니스는 이제 불편 내지는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죠? 다른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모텔러티에 대한 시나리오의 프로바빌리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엔티티는 어떻게 돼요? more weight를 줘야 돼요. 뭐에 대해서? 좀 더 persuasive,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 weight를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mortality 시나리오 그러니까 또 그봐 mortality rate를 내가 딱 이렇게 아래에 할 때 충격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어차피 페이스 어마운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사망률을 내가 추정하면 금액 자체는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페이스 어마운트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사망률 자체를 내가 딱 평균 잡아가지고 넣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또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키포인트는 뭐냐? 내가 그거를 그 모텔리티 시나리오 이거를 이거의 그 확률을 내가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 more persuasive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인포메이션에 웨이트를 많이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내부의 그 모텔리티 통계, 그죠? 회사 내부의 경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나한테. 정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거니까 누가 뭐 포인트드 액츄얼리가 됐던 아니면 이제 액츄얼리어 그 프로페셔널한테 more persuasive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내부의 어떤 모텔리티 스태티스틱스가 뭐보다 내셔널 모텔리티 데이터보다 만약에 내셔널 데이터가 어떤 그 별로 우리 인슈어드 파퓰레이션을 대변 우리 인슈어드 파퓰레이션을 나타내는 그런 레프리젠터티브 그러니까 나타내는 것하고 다른 그런 더 큰 파퓰레이션에서 어떤 그 이 데이터가 나왔다면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내셔널 데이터는 뭐 나중에 변동이 있겠지만은 내 인슈어드 파퓰레이션이 네이션드 파퓰레이션하고 달라. 우리가 뭐 언더라이팅 정책 다르고 뭐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부의 어떤 경험 데이터 이게 more persuasive하고 거기에다 웨이트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뭐 because 뭐뭐이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demographic 인구학적인 어떤 특성, insured population의 demographic characteristics가 그죠? 그 아주 크게 달라요. 뭐랑 national population하고 다르다 이거죠. 인구학적인 어떤 그 특성 자체가 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entity는 그 more weight를 주란 얘기예요. 내부 그 mortality statistics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웨이트를 작게 주란 얘기죠. 내셔널 스태티스틱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는 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partial credibility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어떤 weighted average를 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웨이트를 어느 만큼 더 주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건 신뢰도 credibility 공식을 보면은 이제 그 number of claims나 아니면 number of policy exposure입니다만은 그거가 얼마만큼 있으면은 내가 그 full credibility를 주느냐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걸 또 응용을 하면 partial credibility factor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complement credibility의 그 complement factor를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냥 이제 그 문장으로 해서 그 내부 경험 데이터가 더 more persuasive 하면 그거를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많이 주라 이거예요. 네이션 전혀 안 쓰고 이러는 건 아니고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거죠. 반대로 internal statistics가 아주 너무나 작은 그죠? 그런 population으로부터 그런 통계를 얻었다라고 하면 are derived from a small population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특성이 뭐냐? 뭐뭐라고 믿어지는데 그게 바로 네이션 population의 어떤 그 characteristics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특성들 가진 그 작은 population에서 내부 데이터가 얻어졌다면 그리고 그 national statistics가 current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entity는 또 그 national statistics에 more weight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캐릭터리스가 같은데 여기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많이 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풀면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partial credibility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따로 강의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동영상한 STEM 그러니까 이제 STEM이라고 이제 SOA 시험을 보시면 되고 아니면 loss distribution 그 책 from data to decision 그 이제 뭐 그 해리 펜저, 골드 윌럿
또 한 사람 있는데 원래 이제 두 분이 썼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분이 들어와서 약간 책 내용이 조금 제가 배울 때랑 달라졌는데 어쨌거나 거기 보면은 이제 partial credibility가 엄밀하게 나와요. 그런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측면을 말로 잘 풀어놓은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non-market variable 아까 market variable 얘기했는데 non-market variable에 추정된 어떤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컨트로딕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이것과 완전히 컨트로딕트, 완전히 다르면 안 돼요. non market variable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밑에 이제 나와요. 이거 보고 먼저 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추정된 확률, future inflation rate, 그죠? scenarios. 이거에 대한 추정치가 가능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랑? market interest rate에 의해서 implied.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future inflation rate이라고 하는 것과 market interest rate 그러면은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그걸 필립스 커브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서로 이제 그 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한 관계가 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그 레이거노믹스나 뭐 다른 그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두 개가 실업률도 증가하고 막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하고 요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임플라이 하는 거죠. 마켓에서의 이자율이 의미하는 그런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 시나리오의 확률, 추정 확률하고 이거하고 최대한 여기에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자체는 지금 non-market variable인데 사실 interest rate하고 inflation rate은 market variable이죠. 뭐 future inflation rate 자체가 뭐 그 non-market variable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예제 자체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있는 거랑 달라요, 그죠? non-market인데 이게 내가 제대로 지금 넣은 건지 내가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non-market variable이 observable market variable과 contradict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업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켓 베리어블이 독립적으로 변동을 해요. 남은 마켓하고 상관없이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엔티티는 시나리오를 고려를 하는 것을 하는데 뭘 하느냐? 그 non-market variable의 어떤 결과치, 모든 범위를 반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그거는 each scenario가 with each scenario using same observed value of the market variable. market variable의 그 관찰치 동일한 관찰치를 사용하여 모든 시나리오를 돌린 그런 어떤 non-market variable에 대한 어떤 가능한 모든 범위의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회사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그 특정 담보나 상품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하고 전체 이제 그 산업 데이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보험 개발원 어느 나라고 이제 그런 통계를 다 집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전체 인더스트리 데이터하고 내가 가진 데이터하고 이제 어떻게 그거에 대한 조화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마켓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그 독립적인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케이스에 있어서는 마켓 베리어블하고 non 마켓 베리어블이 서로 코릴레이 인디펜던트하지 않아요. 그죠?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랩스 레이트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을 수 있다. lapse rate, 그죠? 요거는 회사의 어떤 그 자체의 경험이니까 non-market variable이에요. 그거 자체가 시장의 interest rate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경기가 과연 그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보험계약 쪽 달라진다 그랬죠. 클레임이 불황인 경우에는 굉장히 클레임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경제에서 못 얻는 이득을 보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조금 더 이제 얻으려고 하고 보험이 없던 사람은 또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또 하려고 하고 adverse selection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correlated with interest rate이에요, 그죠? interest rate라고 하는 건 경기의 어떤 그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interest rate야말로 실물 경제, commodity market하고 capital market, 자본시장을 연결시키는 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interest rate는 이제 market variable이에요.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그죠? lapse. lapse니까 내가 불황이어가지고 이거 뭐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러면은 실효를 많이 시키겠죠. 아니 실효를 시킨다라기보다 이제 해약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correlate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다음에 증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That claim levels for house or car insurance, 그죠? 집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대한 claim level, 그죠? 클레임을 청구하는 그 수준 자체가 이코노믹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인터레스트 레이스로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이코노믹 사이클로 해서 호황이냐 불황이냐 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리고 therefore 따라서 이자율 인터레스트 레이트하고 익스펜스 어마운트하고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경제학을 다 조금씩은 이제 아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엔티티는 shall insure that 이하를 확실히 해야 된다. 뭐냐? 시나리오에 대한 각 시나리오들에 대한 그 확률들. 그 또 하나는 risk adjustment, 위험 조정, non-financial risk에 대한 위험 조정. 그죠? 이런 시나리오들에 대한 확률하고 뭐와 관련된 market variable하고 관련된 그런 시나리오 확률하고 non-financial risk의 RA 이것이 어떻게 돼요? are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observed market prices하고 that depend on those market variable. 이게 이제 연결고리고 이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이제 저거를 고려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것까지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내가 읽을 때도 과거의 어떤 그 경기 순환,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 다음에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율은 또 어떠냐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그 계속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그죠? 연내 한 번 더 낮추려고 하고 미국은 이미 2번 낮춰가지고 지금 뭐 역사상 가장 낮은데 이게 불황이기 때문에 그러냐? 예? 그거보다는 좀 미국 경제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은 그럼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호황인데도 왜 이자율을 자꾸 내리지? 막 이런 식의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보험 쪽에 요 가정들 non-market variable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할 때 과거 경험 데이터 자체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연관성이 있는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추정을 할 때도 이런 변수들에 대한 마켓 베리어블에 대한 그죠? 경기 순환이나 아니면 이자율, 인플레이션 이거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더 내가 좀 애큐릿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액츄얼 사이언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이런 측면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non-market variable 추정을 할 때에도 어떤 market variable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correlation이 있냐 없냐 이게 독립적이냐 아니면은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고 연관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뭐 아주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correlation coefficient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리스크 종류별로 아니면은 그 어떤 담보별로
아니면 보험료하고 클레임하고의 관계, 뭐 익스펜스하고 관계 이런 것들에 항상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인디펜던트한 거는 별로 없다 이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보험하고 상관없는 저거하고는 뭐 인디펜던트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어떤 알파 17 안에서 하고 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퍼펙트하게 독립적이다, 인디펜던트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당히 이런 훈련들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I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 순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십 년 데이터 자체의 어떤 전망,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다 학습이 돼서 회사 내부의 어떤 경험 데이터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과연 내가 기술적으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얼마로 내 추정을 해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한 또 시나리오를 달리함으로써 전체 내가 원하는 어떤 캐시플로의 시나리오에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겠죠. 뭐 AI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거기다가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켓, non market variable이 있고 다음 시간에 이제 current estimate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